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시를 공부하게 될 강사 조규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플래시 프로페셔널 CS6 버전을 가지고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플래시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플래시를 사용하셨지만 좀 더 내가 자세히 알아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플래시란 어떤 툴일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 플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는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툴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플래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단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아니면은 웹사이트나 이렇게 웹에 띄우는 플래시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브라우저를 위한 웹용 플래시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그 기능으로 여러 가지 출력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래시 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부분은 기본적인 플래시 기능들과 활용이기 때문에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프로그래밍 액션 스크립트와 같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기본적인 플래시의 활용 방법과 그리고 간단한 액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익혀보도록 할 것이고요. 주로 웹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래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것입니다. 플래시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포토샵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플래시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플래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어도비사 홈페이지 주소는 상단에 나타나 있는 이 주소 끝에 KR이라는 주소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어도비사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네, 그리고 상단에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서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 개의 주요 제품군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이 중에서 쉽게 저희가 플래시, 우리가 원하는 플래시 이미지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실 경우에 바로 이런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시험 버전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평가판인 플래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요. 이 중에 언어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진행할 강의는 영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영어로 설치를 해주시면 더 강의를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서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운로드 창이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도비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 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어도비사 아이디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전자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없으셨던 분은 새롭게 하단에 있는 어도비 아이디 만들기를 통해서 만들기를 해주셔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어도비 아이디가 있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에 봤던 그 소프트웨어 제공되는 리스트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버전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사에서 오는 소식 메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도비 아이디를 하나를 만들어 두시면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도비 아이디를 만드신 분도 다시 로그인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막대가 쭉 차면서 끝까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플래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작업할 이 플래시 툴은 바로 벡터 그래픽 성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비트맵과 벡터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시겠죠? 비트맵과 벡터라는 기능은 어렵지 않게 많이 들여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트맵과 벡터 이 두 가지인데요. 비트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일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웹용으로 많이 올라있는 뉴스의 사진이라든지 작품 사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확대하여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확대하여 보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네모난 사각 형태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트맵 형태의 이미지가 하나하나의 점으로 사각형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작은 1픽셀 1픽셀의 작은 점형으로 하나씩 색상 정보를 담아 이루어져서 크게 멀리서 보았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이 형태를 비트맵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해상도의 영향을 받고요. 강제적으로 이미지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깨져 보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기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진을 편집하는 포토샵, 그리고 페인터 이러한 툴들이 있어요. 반면 한번 작업을 하더라도 크게 확대를 하면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벡터 그래픽은 수학적인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된 선입니다.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해상도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형태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선명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는 그냥 단순한 색상과 선면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에 적합하고요. 또 사진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에는 부적절한 각자 이제 용도가 있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코레이드로 플래시, 저희가 다룰 플래시도 바로 이 벡터 그래픽 툴에 속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래시를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확장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확장자를 이해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먼저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기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네, 한글에는 HWP 그리고 워드에는 DOC 파일이 있듯이 플래시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이 있는데 바로 그 확장자 이름이 FLA입니다. 플래시의 앞글자를 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 파일은 무조건 FLA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플랍 파일을 보시면 이게 플래시 파일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불러오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출력용 확장자가 있습니다. 웹용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에서도 가동이 되는 확장자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SWF라는 무비 파일의 이름입니다. SWF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플레이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출력 형태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플래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처음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새로운 화면을 만나 주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새 파일 만들기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 인터페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가 있고요. 이 스테이지라는 곳은 여러 가지 객체들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공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애니메이션에 그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어떤 움직임의 변화, 형태를 기록해 둘 곳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곳이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하단에 보이죠? 네, 이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레이어라고 하는 것과 우측의 타임라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창을 통틀어서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해당 개체의 속성을 제어하는 프로퍼티 창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들을 모아놓을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툴스라고 하는 툴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플래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플래시 파일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플래시 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플래시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플래시의 첫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처음 스타트를 하는 시작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좌측에는 템플릿으로부터 새롭게 만드는 문서가 나타나 있고 가운데 섹션에는 새로 문서 만들기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롭게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학습을 위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Create New 부분에 액션 스크립트 3.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플래시 파일, 기본 작업 파일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FL이라고 하는 빨간색 아이콘이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플래시 FLA 확장자로 만들어지는 플래시 파일의 아이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으로 생겨 있는 이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스테이지가 있는 그 그래픽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이 하얀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액션 스크립트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창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빨간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액션 스크립트 3.0 기반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 부분을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플래시가 이전 하위 버전이었을 때 그때는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매크로미디어 드림위버 이러한 툴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는 플래시가 매크로미디어라는 그런 회사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런데 상위 버전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어도비사에서 플래시와 드림위버를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로 합병을 시켰어요. 그렇게 돼서 플래시가 현재는 어도비 플래시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도비의 그 소프트웨어들을 다뤄보시면 인터페이스가 거의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툴을 다루실 줄 알면은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났을 때 비록 다른 툴이기는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서 많은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시라고 하더라도 그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대충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Create New라는 대화 상자를 통해서 클릭하여 새롭게 눌러주시면 바로 다음 화면이 나타나겠죠. 네, 이런 새로운 빈 화면, 하얀색 종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살짝 살펴보았지만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테이지, 무대죠. 예, 무대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지라는 단어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출력 부분에 보여질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가상 스테이지입니다. 어떤 물체가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그 배우가 숨어 있을 때 보이지 않죠? 막이 열려서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가면 그때 보여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공간도 활용을 해요. 애니메이션을 시키기 전에 바깥 부분에 숨겨놨다가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 무대 위, 스테이지 위를 지날 때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한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타임라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측에 여러 패널들이 보이죠? 그리고 도구들이 보입니다. 이 패널에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익스펜드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확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꺼내면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콘을 하나씩 꺼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컬러, 스와치 등등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단에 있는 컬러 패널을 클릭을 하고 싶다
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어 쓸 수 있는 구조죠. 스와치 탭을 클릭해 주시면 스와치가 나타나고요. 다 쓰셨다면은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패널들도 마찬가지로 꺼내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단 메뉴 부분에서 윈도우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 다양한 패널들이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플래시에 숨어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포라고 하는 패널을 꺼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많은 메뉴들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확장되어서 이 전체 인터페이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인포라는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꺼내어져 있는 부분이죠. 윈도우 메뉴를 체크해서 보시면은 인포라는 부분이 이번에는 체크가 되어 있죠. 꺼내어져 있다는 뜻이죠. 다시 숨기고 싶으시다면 체크를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윈도우 메뉴를 이용하셔서 패널을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퍼티라는 많이 쓰는 패널이 꺼내어져 있고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많이 쓰는 패널이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속성입니다. 내가 해당 작업에서 어떠한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속성이 자유자재로 바뀝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빈 화면일 때 파일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문서 자체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문서의 그 사이즈라든지 프레임 수라든지 초당 프레임 수죠. 아니면은 뭐 스테이지의 컬러라든지 여기서 스테이지 컬러를 변경하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이런 문서 속성이라고 한마디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학습을 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꺼내어서 저장했다가 사용하고 꺼내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배우 대기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툴박스가 기다랗게 나타나 있습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해서 이 툴박스 위치가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줄로 아마도 자리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플래시의 이 도구들을 모양을 살펴보시면 다 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미술 도구들과 같이 생긴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네, 플래시로도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여기서 오브젝트를 그리시고 또 그것을 활용하셔서 작업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작업 환경을 변경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타임라인을 나는 길게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나눠져 있는 섹션별 그 구분선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나타나는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쭉 옮기시게 되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써서 개체가 여러 개가 되고 작업을 하시는 애니메이션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넓히고 난 앞으로 이렇게 넓게 항상 쓰고 싶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패널들 중에서 항상 이렇게 스와치 패널을 꺼내서 항상 쓰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때 이 스와치 패널을 따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밖으로 꺼내어 분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닫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자주 쓰는 패널 부분에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하여서 병합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떼어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꺼내어서 내 마음대로 그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실 때 끄고 나서 다시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상태로 유지를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저장해놓고 다시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작업 환경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로 패널들에 관한 옵션들이 나타나 있는 메뉴였죠. 이 중에서 저희가 하단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Essentials라고 되어 있는 기본 옵션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그 밑에 New Workspace라고 하는 메뉴도 보이시죠? New Workspace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작업 환경이라고 한글로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써주셔서 OK라고 눌러주시면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보시면 my라고 하는 방금 내가 저장한 부분에 나타나 있네요. 그죠?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고를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것과 동일한 느낌이죠? 역시 my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역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던 Essentials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골라주셔도 됩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이 my라는 부분을 통해서 접근을 해주셔도 되죠? 네, 여기서 Essentials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자, 기본적인 세팅,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네,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내가 한번 저장해둔 작업 환경으로 다시 접근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간편한 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마치셨다면 또 한번 다른 작업을 열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시려면 초기 화면에서 그 구성으로 초기 구성에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파일 메뉴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New라는 단추를 꺼내 볼까요? 파일 New라는 메뉴로 접근을 합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새로 파일을 만들기 대화 상자예요. 이 중에서 초기 화면에서 나타났던 그 타입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파일을 만드시려면 상단에 있는 액션 스크립트 3.0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width와 height는 문서의 규격에 몇 픽셀로 가로 세로로 설정할 것인가 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창이 나타나고요. 원하시는 수치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죠.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작업을 하실 때는 픽셀즈라는 비트맵으로 나중에 출력이 될 테니까요. 그 비트맵 크기 형태로 이것이 단위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인치나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위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스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게 될 때 초당 프레임 수가 몇 프레임이나 될 것이냐 애초에 이런 그 옵션을 설정해 주는 곳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 세이브 기능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10분마다 한 번씩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우측에 템플릿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자,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네요. 네, 기본 규격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규격이에요. 어드버타이징, 그 광고 배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아 이런 사이즈가 있구나 보실 수 있고 나중에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저장되어 있던 그 규격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템플릿들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를 위한 개발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 있어요. 자, 한번 아무거나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죠? 이 중에 보시고 싶으신 거를 잡아서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쉐이프 툴을 사용한 마스크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이런 개념들은 저희가 나중에 익혀볼 테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미리 보기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나타나고 하단의 타임라인이나 레이어에도 무언가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정지 화면이죠. 근데 플래시는 움직여 있잖아요. 미리 보기를 하셔야 되겠죠. 미리 보기를 하시려면 아까 저희가 익혔던 플래시 확장자 중에서 SWF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완성작과 플래시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완성작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플래시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무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무비로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하단에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고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엔터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든지 항상 사용을 하게 될 단축키이므로 꼭 외워두세요. 미리 보기, 애니메이션의 미리 보기로 내보내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이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내보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경로에 SWF라고 하는 출력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테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SWF 무비로 익스포팅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외에도 또 다른 템플릿을 한번 꺼내볼까요? 이 중에서도 뭐 이러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립티드 스노우라는 부분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자, OK를 눌러주셨나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났으면 이번에는 저희가 단축키로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컨트롤과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익스포팅이 되죠. 미리 보기 화면이 곧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정지 화면일 때 보이지 않던 눈들이 뿌려져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래시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다양한 기능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하셔서 템플릿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여기서는 마치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이러한 템플릿도 또한 플래시로 만들어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클릭을 하여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여기서 정지 화면이 보입니다. 역시 컨트롤 엔터 키를 통해서 출력을 해줄까요? 첫 화면이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처럼요. 이렇게 구성을 시켜놓은 거죠. 이 다음부터는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치 슬라이드쇼처럼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놓은 플래시입니다. 작업을 보셨다면 X를 눌러서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탭들을 X를 눌러서 하나씩 닫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플래시의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새로운 문서 만들기, 그리고 템플릿,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스포트 시키는 그 컨트롤 엔터 메뉴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문서를 만드시면 FLA라고 하는 기본 문서로 제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미리 보기로 출력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 그것은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 접근을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테스트 무비를 통한 테스트를 통해서 접근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익스포팅을 시켜주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 관련된 확장된 SWF라는 점,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